안녕하세요. 기우입니다. 2025년 12월 9일 시장을 뒤흔든 소식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뉴스가 발표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190달러 선을 위협하며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환호성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드디어 다시 열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축제 분위기에 계산기를 하나 들이밀어 보려 합니다. 이번 딜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바로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전례 없는 조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첫째, 트럼프가 내민 25% 청구서의 진짜 속내를 뜯어보고, 둘째, 화웨이뿐만 아니라 캠브리콘까지 가세한 중국 시장의 위기를 팩트체크합니다. 마지막 셋째, 과연 엔비디아 H200이 압도적 스펙으로 25%의 장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 원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세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pproved Customer 승인된 고객, No Blackware, No Rubin, 최신 칩 금지, 그리고 25% 수수료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승인된 고객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단어입니다. 중국 시장 전체에 다 푼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너네는 사도 돼라고 허락한 기업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정확한 명단은 현재 미 상무부가 세부 조율 중입니다. 다만 월가와 전문가들은 그 대상을 군사적 전용 우려가 없는 민간 빅테크로 좁혀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정부나 군대와 직접 연결된 기업들은 여전히 배제될 확률이 큽니다. 결국 이 승인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누가 이름을 올리느냐가 이번 딜의 시장 규모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최신 칩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허용된 건 H200입니다. 물론 강력한 칩이지만 엔비디아의 최신적인 블랙엘이나 차기작 루비는 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H200을 풀어주면서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항상 우리보다 한 세대 뒤처진 기술만 써라는 이른바 기술 격차 유지 전략을 명확히 한 겁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로 치고 나가는 건 막되 미국의 최신 기술 패권은 절대 넘볼 수 없게 성능의 목줄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죠. 셋째, 가장 논쟁적인 대목, 바로 25% 수수료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표현 대신 Pay to the USA라고 적었습니다. 보통 관세는 수입품의 맥이죠. 그런데 이건 기업이 물건을 수출해서 번 돈을 국가가 떼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마치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떼어가듯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플랫폼 삼아서 국가 차원의 라이선스 비를 징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엔비디아 이익 구조의 앞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현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중국 규제 때문에 돈을 아예 못 벌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해서 만든 H20이라는 칩으로 중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보라색으로 표시는 부분이 중국 비중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25%를 책임지던 중국 시장이 2025년 3분기 기준 5%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성장판으로서 중국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 시장을 누가 먹고 있느냐? 여전히 판매량 1위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추격 속도입니다. 화웨이 자체 칩 어센드 910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2024년 20만 개 수준이던 생산량이 2025년엔 40만 개, 2026년엔 60만 개를 목표로 하며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캠브리콘이나 엔비디아 출신들이 만든 무어스레드 같은 기업들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 자립의 파도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아니 아주 빠르게 갉아먹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H200 허용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 겁니다. 이대로 두면 화웨이, 캠브리콘한테 시장 다 뺏긴다. 어중간한 H10 말고 압도적인 성능의 H200을 투입해서 시장을 확실히 다시 장악해라. 물론 죽어가던 시장을 살려주는 대가로 매출의 25%는 미국 정부에 내라는 계산서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 25%라는 수수료 장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H200을 중국에 팔 때 미국 정부에 낼 25% 수수료를 제품 가격에 얹어서 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고객사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치명적인 스펙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 발표를 보면 중국 칩들이 엔비디아 칩 성능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화웨이나 캠브리콘이 자랑하는 건 연산 속도, 즉 두뇌 회전입니다. 단순 연산 성능만 놓고 따져보면 확실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역폭과 칩 간 연결 속도에서 엔비디아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슈퍼카 엔진은 만들어졌는데 차가 달리 도로가 좁아서 속도를 못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 1.6TB의 속도 차이가 수조 원짜리 AI 프로젝트의 학습 기간을 몇 주, 몇 달씩 단축시킵니다. 이 기술 격차 때문에 시장은 두 개의 전장으로 쪼개질 겁니다. 첫째, AI 학습 시장입니다. 초거대 AI를 만들어야 하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핵심 프로젝트 영역이죠. 여기선 시간이 곧 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학습을 끝내야 하기에 25%더 비싸도 H200을 쓴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하지만 둘째, AI 추론 시장은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진 AI를 서비스하는 영역에선 굳이 최고 사양이 필요 없습니다. 가성비 좋고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화웨이 910C나 캠브리콘을 쓰자. 이런 대체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 고가 라인인 학습 시장은 지키겠지만 중저가 라인인 추론 시장은 중국 토종 기업들에게 내어주는 반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장이 이렇게 반반으로 갈린다면 우리는 엔비디아가 학습 시장에서 이익으로 추론 시장에서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현실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딱 세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죠. 첫째, 빅테크의 KPX 강도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예측하셨을 겁니다. 매번 강조하는 실질적 구매자들의 KPX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H200을 사려면 예전보다 예산을 25% 이상 더 태워야 합니다. 다음 실적 발표에서 그들의 KPX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비싸서 H200 포기하고 그냥 화웨이로 적당히 때우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크기가 곧 H200의 구매 의지입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시그널입니다. 기업이 사고 싶어도 정부가 막으면 끝입니다. 이미 예전에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 칩 구매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H200을 풀어준 지금 중국 당국이 적극적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침묵하는지 그 정치적 기류를 읽어야 합니다. 셋째, 결국 엔비디아의 마진율입니다. 만약 경쟁이 치열해져서 엔비디아가 25% 비용을 고객에게 다 전가하지 못하고 할인해준다면 매출은 늘어도 이익률은 떨어지는 마진 희석이 숫자로 지킬 겁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유지되는지가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권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 이슈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엔비디아에게 H200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25% 수수료라는 숙제도 같이 던졌습니다. 스펙상으로 엔비디아는 여전히 학습 시장의 일황이지만 화웨이가 버티고 있는 추론 시장과 비용의 장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빗장 풀렸다며 흥분하기보다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목요일 새벽에 몰려 있어서 조금 짧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내용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전달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가끔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해서 그냥 다 엎을까 싶은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이 고되고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보며 다시 작업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